보도록 하죠. 여기에 이제 배우자가 나옵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 취득이 나오는데 이렇게 따져보면 돼요. 세법에서는 배우자하고 직계 좀비 속은 누구냐? 직계 존속 부모님, 나의 부모님도 되고 배우자의 부모님도 동급입니다. 그 다음 직계 비속, 자녀들이 되겠죠. 내 자녀도 되고 재혼했을 때 배우자가 데려온 애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완화가 됐죠. 옛날에는 그냥 직계다 그러면 내 애만 했었는데 내 부모님만 됐는데 이제 뭐 이혼이라든가 재혼이 많이들 됐으니까 배우자가 데리고 온 애도 나의 비속으로 인정이 됩니다. 세법상으로, 민법도 그렇겠죠. 그러면 배우자 직계 좀비속이라는 건 우리가 쉽게 공부하면 돼. 한 집에 사는 거예요. 한 집에. 여러분 배우자하고 한 집 살죠? 애랑도 같이 살지? 무슨 개인 간의 사정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법상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은 같은 집에 사는 걸로 봐. 그럼 가족끼리는 동거래 인정을 안 해. 그래서 배우자 직계 좀비속이 나왔다 그러면 원칙이 증여로 봅니다. 증여, 가족끼리는. 그런데 입증이 됐나, 입증이란 말이 나와 있으면은 우리가 남남처럼 매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 직계 좀비속이 나왔다. 그럼 입증이 있나 없나 봐. 입증이나 증명이 됐다. 그러면 매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입증이 안 됐다. 그러면 증여로 본다. 끝. 이러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거 부담부 증여가 나오는데, 부담부 증여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두 군데서 출제가 되니까 보세요. 뜻, 갑이라는 사람이 상가 건물 10억짜리가 있는데 이걸 아들에게 증여하고 싶어. 그런데 증여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이건 뭐 실무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일부러 은행에서 돈을 빌려. 야 은행아, 나 7억만 빌려줘. 나 상가 있는 남자야. 7억을 빌리고 아들을 부릅니다. 야 아들아, 내가 건물 있는 거 너 줄게. 너 줄게. 주는 걸 뭐라 그런다? 증여라 얘기하죠. 공짜로 줬어. 그런데 내가 은행빚이 7억이 있으니까 아들아, 네가 은행빚 좀 갚아라. 네가 빚을 떠안어라. 그래야 증여세가 줄어든다. 그러면 이 아버지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조건부로 공짜로 줬다. 이걸 뭐라 그런다? 부담부 증여. 일단 부담부 증여 뜻을 알아야 돼. 아버지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조건부, 내 빚을 떠안는 조건으로 너 줄게. 이걸 뭐라 그런다? 부담부 증여. 뜻 이해 가요? 세금을 줄이려고. 그러면 쌍방이 나타나죠. 주는 사람 입장은 양도야. 받는 사람 입장은 취득이 되는 거고. 얘는 건물이 줄어들었으니까 양도가 되죠. 그런데 갑은 7억을 갚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아들이 떠안았으니까. 따라서 갑은 7억 받고 판 거야. 7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3억은 증여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증여는 주는 사람은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받는 사람이 낸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는 주는 사람은 요거에 대한 것만 양도로 봐. 그럼 받은 아들 입장에서는 7억을 떠안았죠. 그럼 요거 7억 주고 산 거야. 따라서 7억에 대한 것은 뭐가 된다? 유상으로 보는 거예요. 매매로 보는 거야. 근데 7억을 떠안았지만 10억짜리 받았으니까 3억은 공짜로 받았다.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는 얘기죠. 쌍방향이야. 항상 매매나 증여나 쌍방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주는 사람 입장은 양도소득세에서 나오는 거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세에서 나오는 거죠. 따라서 부담부 증여는
양도소득세 때 또 배웁니다. 양도소득세 때는 예입장. 시험에 두 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은 빚에 대한 것만 양도로 본다. 그럼 재밌는 거는 이거야. 시험에 부담부 증여가 나오고 채무상당이다. 채무상당액이다. 그럼 빚이죠, 빚. 그럼 요건 7억이야. 7억은 뭘로 본다? 유상으로 보는 거야. 7억 주고 산 거야. 그 다음에 채무를 제외했다. 그럼 3억이죠. 3억은 공짜로 받았죠. 공짜로 받았으니까 뭘로 본다? 무상으로 본다는 얘기죠. 이게 답 찾는 거야. 이게 부담부 증여가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돼. 이 글자가 나오면 뒤에 둘 중에 하나가 꼭 나와. 이게 정답이야. 채무다. 그럼 이거 주고 샀구나. 유상. 채무를 제외했다. 은행빚 제외다. 그럼 공짜로 받았으니까 무상이 되겠죠. 부담부 증여 이해 가나요? 얘는 이렇게뿐이 안 나와. 부담부 증여다. 그럼 받는 사람이 채무냐? 그럼 유상이고, 채무를 제외했냐? 그럼 공짜로 받은 거고. 이게 전부예요. 부담부 증여. 양도소득세 때도 지금처럼 똑같이 배웁니다. 너무나 간단해.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을 때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뒤에 둘 중에 하나가 꼭 나와. 얘가 제일 많이 나와. 채무 상당분이다 그랬으면 빚을 내가 떠안았구나. 빚을 떠안았으면 유상으로 보는 거고, 채무를 제외했으면 공짜로 받은 거야. 3억. 3억은 무상으로 본다는 것. 요 개념 이해 가나요? 자, 그렇게 항상 여기까지가 납세 의무자인데 지문에 힌트가 다 나와. 부담부 증여는 이게 답이야. 이거 이상의 건 하나도 안 나와. 지금 이걸 1년 동안 똑같은 거 배우는 거야. 자, 이러한 것을 문제 어떻게 교재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64쪽입니다. 64쪽에 네모 2번 납세 의무자 밑줄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1번 취득자라고 나와 있는데 양괄호 2번부터 봅니다. 밑줄 사실상의 취득자. 사실상의 취득자는 첫째 줄 보세요. 중간에 등기부터 밑줄 치세요.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는 취득으로 본다. 우리가 아까 배웠지만 사실상 등기 등록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취득하면 취득자. 그 다음에 양괄호 3번 취득의 제한은 밑줄 치세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밑줄 어떨 때만 취득세가 과세가 된다? 승계 취득일 때만. 원시 취득인 현대나 기아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좀 뒤에 설명이 또 나올 겁니다. 그 밑에 당구장이 나와 있죠. 또 나왔으니까 그냥 밑줄 안 쳐도 돼요.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은 승계 취득에 한하여 취득으로 보고 밑줄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좀 이따가 똑같은 것도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답 찾는 지문 찾기 연습이에요. 문제풀이 연습입니다. 자, 2번 밑줄 주체구조부 취득 나왔죠. 그럼 여기에 포인트는 뭡니까? 밑줄 조작설비, 부대설비 이게 꼭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 밑줄 치지 말아요. 설명만. 주체구조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부터 밑줄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누가 취득한 걸로 본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항상 노골적으로 힌트를 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양괄호 1번, 양괄호 2번 똑같습니다. 양괄호 1번은 밑줄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변경이 뭐라고 그랬죠? 바꾸는데 좋게 바꿔 나쁘게 바꿔?
좋게 바꾸면 가액이 증가가 됩니다. 좀 이따 또 배워요.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양과로 2번도 똑같아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 다음에 4번 과점주주는 뒤로 넘어가세요. 거기 보지 말고. 거기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밑줄 법인 설립시, 설립시에 동그라미 쳐놓으면 좋겠죠. 법인 설립시에 건너뛰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설립시 과점주주는 취득세 안 내. 왜? 법인세 내니까. 그 다음에 양괄호 2번 과점주주란 밑줄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한 명과 대통령으로 정하는 친족, 특수관계 있는 자 이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보면 돼요? 가족이라고 보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주주 한 사람하고 가족의 합계가 100분의 50 초과 밑줄 100분의 50 초과라는 것은 50% 초과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작년부터 강화가 됐습니다. 밑줄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일단 과점주주는 한 사람 여러 사람? 여러 사람이고 그 다음에 몇 프로 초과 소유? 50% 초과 소유. 그 다음에 양괄호 3번에는 동그라미 1번 최초 과점주주. 최초면은 전부에 대해서 모두에 대해서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최초면. 두 번째 줄에 최초부터 밑줄 치세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으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동그라미 모두 취득으로 본다.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으면 밀린 거 다 내란 얘기죠. 모두에 대해서 모두. 동그라미 2번 밑줄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이미 과점주주가 됐으면은 두 번째 줄 끝에 그부터 밑줄 치는 거예요. 건너뛰고 그 동그라미 뭐를 취득으로 본다? 증가분. 최초는 모두 이미는 증가분. 3번 다시 과점주주 다시 과점주주다 그랬으면은 두 번째 줄 뒤에 다시부터 밑줄 치면 돼요. 그게 포인트야. 다시 과점주주가 됐을 경우에는 건너뛰고 네 번째 줄 그 증가분 동그라미 증가분만 취득으로 본다. 자 그래서 자 정리할게요. 여기 보세요. 설립시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최초는 뭐에 대해서? 모두에 대해서. 이미 뭐에 대해서? 증가분에 대해서. 다시 과점주주가 됐으면 증가분에 대해서. 끝.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단어만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박스에 취득세 과세 지분율은 또 설명하는 거야. 동그라미 최초는 끝에 뭘 동그라미 칠까? 모두. 오 이제 잘하시네. 어때? 끝날 때만 돼가면은 잘해. 처음엔 그렇고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미는 뭘 동그라미 쳐? 증가된. 다시 과점주주도 뭐죠? 증가된. 그래 그거 쳐서 끝나는 거야. 여기에다가 설립시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럼 과점주주 완전히 끝난 거예요. 시험 때까지 이것만 연습하면 돼. 한 번 더 할까요? 설립시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최초 모두 짝짝 끊어서 하자고. 이미 증가 아주 짧아서 좋아. 다시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하시네. 내가 고생했지만 67쪽에 5번 동그라미 상속. 요거 할 때는 괄호 건너뛰세요. 상속 건너뛰고 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누가? 상속인 각자가. 상속은 상속인 각자.
그 다음에 6번은 뭐가 되느냐? 세 번째 줄.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누가 취득한 걸로 본다? 조합원. 괄호와 다만 나와 있죠.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부동산은 제외한다. 조합원이 내야 되는데 조합원에게 돌아가지 않는 부동산은 제외다. 제외라는 건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조합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공부해야죠. 7번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첫째 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동산 취득하면 동그라미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동그라미 뭘로 본다? 유상으로 본다. 그럼 다음 어느 하나가 다 뭐냐? 입증이 됐다는 얘기야. 입증.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쭉 나와 있지만은 일단 양괄호 1번에 동그라미 공매 경매, 양괄호 3번 끝에 교환, 요거 단어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기 보세요. 자, 아버지 건물이 경매 나왔어. 아버지 사업하다 망했어. 경매 나와서 아들이 요걸 낙찰받았어. 1억에. 그럼 아버지와 아들 간이죠. 배우자 직계존비속이죠. 그런데 아들이 낙찰받았어. 아버지 걸. 그럼 1억에 낙찰받으면 1억을 입금시켜야 아들 거가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럼 경매기관에 1억을 입금시켜야 되지. 그럼 가족이지만 돈을 지급한 게 입증돼야 안 돼? 되니까 이럴 때는 유상, 양도로 본다는 얘기죠. 매매로 본다는 얘기야. 입증됐다는 얘기야. 또 하나, 아버지의 집이 있어. 아들의 땅이 있어. 서로 가족끼리 교환을 했어. 교환 친해져야 됩니다. 교환을 했다는 건 이걸 주고 이걸 가져왔죠. 그러면 땅으로 줬다는 게 입증돼야 안 돼? 왜? 어떻게 입증돼?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니까. 등기 해줬다는 건 소유권 넘겨줬다는 얘기 아니야. 대가 준 게 입증돼야 안 돼? 되니까 이럴 땐 가족끼리도 매매로 본다는 얘기죠. 교환의 말뜻 이해가요? 꼭 친해져. 그래서 시험에 교환이 자주 나와요. 이걸 숨기려고 앞에다 일부러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꼭 집어넣어. 교환은 가족끼리든 남남끼리든 무조건 매매로 보는 거예요. 왜? 이전 등기 잘 봐요. 교환을 하면은 기브앤테이크야. 들어오는 건 취득세 내야 돼. 나가는 건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나? 교환을 하면 세금 2번 내야 돼요. 넘겨주는 것은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되고 들어오는 건 취득세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등기가 가능했다는 건 등기 이전이 된다는 건 대가를 준 거야 이거. 소유권 이전해 줬으니까 따라서 감소한 건 양도, 증가한 건 취득으로 본다는 얘기죠. 교환 친해져야 된다. 거기에서 3가지만 알아두세요. 먼저 공매, 경매, 교환 이 단어 꼭 알아둬. 요 단어가 나왔을 때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앞에 꼭 나올 거야. 거기 넘어가면 안 돼. 대가를 주고받은 게 입증이 됐다. 그 다음에 8번 뒤로 넘어가서 8번에 보면은 보세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밑줄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밑줄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동그라미 유상. 말 이해가세요? 그러면 채무를 제외하는 건 뭐가 될까? 증여가 된다는 것. 그래서 거기는 그냥 유상까지만 알아두고 다만 배우자 이건 볼 필요 없어요. 앞에서 한 거랑 똑같으니까 가족끼리는 입증이 됐나 안 됐나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약하죠. 부담부 증여가 나왔을 때는 채무 상당액은 유상으로 보고 채무를 제외하는 건 무상으로 본다. 이렇게까지 공부하는 게 좋겠죠. 그럼 거기에다가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빈칸 있잖아. 거기다가 채무 제외는 무상 이렇게 써놓으면 편할 텐데, 채무 제외는 무상. 여러분은 쓸 때가 제일 행복해 보여. 근데 여기에 쓴다는 거, 첨삭을 한다는 건 나중에 시간 날 때 혼자 공부하겠다는 뜻 아니야? 근데 쓰기만 하고 공부 안 하더라고. 그 다음에 9번 그 밖에 납세 의무자의 양괄호 2번 정원 나와 있죠. 정원 두 번째 줄에 가운데 준공부터 밑줄 치세요. 준공된 토지에 정원 시설물을 조성 설치하면은 정원 부속 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다 필요 없고 누가 취득한 걸로 본다? 토지의 소유자. 그 밑에 다만 밑줄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시설물은 두 번째 줄 맨 끝에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정원 이해 가나요? 토지 위에다 하면 토지 소유자,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만들었으면 건축물 소유자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69쪽에 보면은 양괄호 3번 밑줄 첫째 줄 앞에 신탁부터 밑줄 신탁재산에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끝. 위탁자 지위가 이전이 됐다는 건 매매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먼저 위탁자는 양도소득세 내야 되고 새로운 위탁자는 취득세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밑에 박습 참고학습의 1번은 두 번째 줄 가운데 수입부터 밑줄 수입하는 경우는 누가 취득자가 된다? 수입하는 자. 2번은 첫째 줄 끝에 시설대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에 동그라미 시설대하는 경우로서 두 번째 줄 끝에 누가 취득한 걸로 본다? 시설대여업자. 그 다음에 3번 밑줄 취득대금의 지급자라고 하는 것은 첫째 줄 가운데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괄호 건너뛰고 라도 바로 밑에 줄에 라도 해당 기계 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 등에 비추어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는 게 입증이 되면 누가 취득자가 된다?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두 번째 설명하고 어떤 지문 밑줄 치니까 좀 아까 설명한 거 기억이 좀 나나요? 힌트가 다 나오잖아.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끝. 요건 납세 의무자는요, 지문에 힌트가 많이 나오니까 모든 세법이 다 그렇지만 곧 찾는 것만 연습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 자, 뭐예요? 부대설비. 그럼 누가 취득자야? 주체구조부 취득자. 조합원용으로 취득해서 누구야? 상속을 받았어. 상속인 각자가 되겠죠. 이해가요? 수입하면 누가 된다? 수입하는 자. 이런 것들이 단어 찾는 연습이야. 10월 말까지 이 문제는 지금 설명대로만 찾으면 답이 다 나와. 근데도 틀리면 점점점. 그 다음에 70쪽에 나왔습니다. 과세대상 나와 있죠. 과세대상은 간단하게만 보면 돼요. 박스 나온 거 있죠. 그것만 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페이지가 굉장히 여러 페이지입니다만은 얘만 알면 돼. 여기 보세요. 과세대상이다. 자, 우리가 과세대상은 세금을 부과하는 물건을 얘기하죠. 요거 개강 지난주에 얘기했죠. 어떤 물건을 사야 취득세 내냐 이거지. 이게 시험 문제라고 그래서 기본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은 일단 모르면은 15개가 있다. 이것만 먼저 알아도
취득세를 과세하는 물건은 15개로 나열합니다. 15개가 뭐냐? 둘, 다섯, 셋, 다섯. 그래서 15개야. 둘, 다섯, 셋, 다섯. 둘은 뭐냐? 부동산, 즉 토지와 건축물. 부동산으로 묶어 나오면 14개야. 그런데 토지와 건축물로 공부하니까 15개가 되는 거죠. 이건 뭐 누구나 다 알 거야. 그 다음에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임목. 임목이라는 것은 뭐냐? 나무야, 나무. 잎, 서 있는 나무. 벌채한 나무는 취득세 안 내요. 이건 여러분이 원장님 수업에서 민법에서 다 배우실 거야. 배웠나? 어떻게 배웠어? 요건 부동산, 요거는 준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준하는 재산 이렇게 했죠. 다른 과목도 못하는구나. 세법은 준부동산 필요 없고 그냥 5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게 공인중개사니까 임목이라는 것은 거의 30년 동안 안 나왔습니다. 올해도 안 나올 거야. 서 있는 나무. 그 다음에 요건 무조건 알아야 돼. 권리. 권리는 다른 과목에서도 그렇고 권리는 엄청 많이 배웁니다. 엄청 많은 권리를 배워. 뭐 특허권, 전세권 너무 많이 배우지만 취득세가 과세되는 권리는 3개뿐이 없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야. 취득세 과세 대상 중에서 3개의 권리가 제일 중요해요. 많은 권리 중에서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 건 광어권, 광산, 석탄을 캘 수 있는 권리, 그 다음 어권, 잡을 수 있는 권리, 양식할 수 있는 권리. 요 3가지만 취득세네요.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오냐? 박스가 나와서 물건을 나열합니다. 다음 중 취득세 과세 대상은 몇 개인가? 여기에 뭐가 많이 나와? 여러분이 많이들 들어봤던 권리, 특허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지상권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왠지 많이 들었던 거란 얘기야.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오한 문제가 나와서 어려운 게 아니라 착각을 유도하는 걸 내는 거야. 섞어 놓으면 다 들어봤던 거니까. 그래서 권리 중에서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 권리는 3개가 있는데 3개는 공부할 때 이렇게 해요. 여러분 회 좋아해 안 좋아해? 그러니까 시험 볼 때까지 회는 광어만 드시는 거야. 요거는 나오기 전까진 자연산만 드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요게 재작년에 신설됐어. 그 다음부터 설명이 바뀌었어. 광어도 양식 광어만 드세요. 이렇게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시험 때까지 회는 뭐만 드셔라? 양식 광어만 드셔라. 그리고 여러분이 꼭 돈을 내고 나와야 돼. 왜? 그 돈은 횟값이 아니라 취득세라 이게. 죄송합니다. 이건 예를 드는 게 아니었었는데. 그러니까 취득세 세금은 내가 내야 되는 거니까 내는 권리는 양식 광어만 낸다는 얘기죠. 이렇게 설명 듣고 난 다음에 회를 먹을 때가 됐어. 세법이 양식 광어만 먹으래 하다가 왜 양식 광어만 먹으러지? 방어도 맛있는데? 그럼 이제 인생 끝난 거예요. 양식 광어만. 제일 그래서 난 이게 제일 어렵다고.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게 있어. 이거는 좀 이따 배울 건데 미리 또 합니다. 출원이라는 말이 나와. 출원은 뭐냐? 내가 개발했으니까 나 혼자만 쓸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하는 게 출원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떠한 신기술 개발했어. 그럼 다른 사람은 쓰지 말고 나만 써야 되겠죠. 나만 쓰게 특허권을 주세요. 이걸 출원한다 얘기하잖아. 특허 출원. 광어권 출원도 똑같습니다. 내가 광산 천마산에 갔더니 다이아몬드가 매장된 걸 내가 찾았어. 그럼 나만 캘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그러겠죠. 이게 광어권 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캘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그러면 잘 봐요. 이
광산을 개발한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예요. 천마산에서 금맥을 발견했다. 금광,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광산 개발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뚫어서 안 나오면 딴 데 뚫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찾은 사람, 개발한 사람은 고생했구나. 고생했으니까 취득세 면제를 해줍니다. 출원에 의한 취득은 내가 만들었으니까 원시 취득이야. 고생했으니까 원시 취득은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럼 어떨 때만 취득세 내냐? 남이 찾은 광업권을 내가 돈 주고 살 때. 고생한 거 없잖아. 돈 가지고 산 거니까. 그럴 때만 과세가 된다는 것. 이거 보니까 아까 들었던 게 생각나. 뭐? 자동차. 똑같은 거야. 자동차도 만드는 현대나 기아는 고생했으니까 취득으로 보지 않아. 그럼 차량은 누가 취득세 내? 소비자, 여러분들이. 똑같습니다. 좀 이따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 그 다음에 회원권. 회원권 5개입니다.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은 뭐예요? 종합, 2 이상의 스포츠 시설이 돼 있는 곳.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뭐 스포렉스 뭐 이런 게 돼 있죠. 1층에는 수영장, 2층에는 헬스클럽, 3층에는 뭐 피트니스, 뭐 4층에는 뭐 이런 것들이 회원권. 그 다음 마지막 요트 회원권. 회원권 5개는요 취득세도 내고 나중에 팔면은 양도소득세도 냅니다. 그러니까 회원권의 금액이 억 정도는 넘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골프 회원권도 일반적인 게 아니라 회원제 골프 회원권,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과세 대상은 15개, 2, 5, 셋, 5, 끝.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양식 광어 3개는 무조건 신경 써야 됩니다. 나오면 여기서 틀릴 거예요. 자, 70쪽에 나와 있는 박스,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권리, 요 중에서 뭐만 신경 쓰라고 그랬습니까? 광어권 밑줄, 어권 밑줄, 양식어권 밑줄. 그럼 그 박스에 대한 설명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어디까지? 74쪽까지입니다. 요것만 공부하면 74쪽까지는 공부 안 해도 돼요. 공부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안 읽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확 찢지는 말고 과세 대상 모두 일단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15개, 2, 5, 셋, 5. 그 다음에 74쪽에 네모 2번 취득의 개념. 이 책이 잘 나왔어요. 이 교재가 참 좋은데 하나 작은 단점이 뭐냐? 얘가 맨 앞에 나와야 돼. 지금 배울게. 취득의 개념. 요게 먼저 앞에 나왔어야 내가 이거 강의할 때 편했을 거란 얘기죠. 근데 책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교재가. 제가 다른 교재도 다 사용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출판사 다른 교재 쓰는 데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PPT 만들 때 내가 힘든 거야. 다 책이 순서가 달라. 반죽습니다. 근데 이 책 내용이 참 좋아요. 내용이 참 좋습니다. 이 책만 한 권 달달달달 하면 될 거예요. 사실 어저께 딴 데서 또 다른 책 얘기했어요. 똑같이. 나는 자기 얘기하다 가슴에 걸리면은 난 못 지나가겠어요. 솔직한 게 죄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느 출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느 출판사든 책 한 권만 패면 되는 거예요. 에? 17대 1이다. 딴 거 다 볼 거 없어. 한 권만 패면 돼.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체질이 있어. 밤새 잠 안 자. 인터넷 들어가서 각 출판사에 나오는 것마다 자료를 다 프린트해.
그 주변 사람 나눠줘. 주변 사람은 땡큐 막 공부해. 합격해. 혼자만 떨어져. 왜? 출력할 시간은 있고 내가 공부할 시간은 없으니까. 학원마다 그런 분이 꼭 한 분 계셔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은 17대1 한 놈만 패면 돼. 우리가 17이라고? 아니고 1일 때 책도 한 권만 패면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볼 거 없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나요? 됐어. 마음대로 보라 이거야. 근데 하나만 보면 돼요. 한 출판사 것만 보시면 돼요. 자, 취득의 구분이다. 이게 제일 먼저 와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취득이라는 것은 사오는 거죠. 요건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건 뜻만 하시면 돼. 첫째는 사실상의 취득. 두 번째는 간주 취득. 사실상의 취득과 간주 취득은요, 먼저 여기서 간단히 설명하고 이따 밑줄 쳐드릴게. 여기만 봐요. 사실상의 취득은 뭐냐? 일단 따져봐. 사실상의 취득은 지금 사온 거야. 언제 사온 거야? 지금 사온 거야. 그럼 취득세 내야 되겠지. 요거는 두 가지가 있어.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왜 이게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지 이해 가겠어요? 이놈을 먼저 시작을 해야 뒤에가 편하다는 얘기지. 원시 취득이라는 것은 원시 내가 만든 거야. 나 이전에 소유자가 없어. 내가 최초의 소유자야. 이걸 무슨 취득이라 한다? 원시 취득. 얘는 단어만 알면 돼. 단어만 알면 되고 이건 쓰고 할 필요도 없어.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야. 단어의 뜻만 알면 끝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토지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토지입니다. 원래는 땅이 아니야. 강물이야. 바닷물이야. 이거 메꿔서 땅을 만드는 게 원시 취득이에요. 그러면 바닷물을 막았어. 강물을 막았어.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매립, 공유수면 매립 또는 간척이라고 얘기하죠. 매립이나 간척이란 말이 나오면 없던 땅을 만들었다. 끝. 이렇게 단어 뜻만 알면 돼. 간척하면 어디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새만금. 최근에는 새만금이죠. 바로 새만금 땅, 요게 바로 원시 취득이 되는 거예요. 또 옛날엔 어디가 있어요? 서산. 서산에 현대에서 간척지 만들었잖아요. 해갖고 농지로 만들어서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일반인에게 분양도 했는데, 오래전에 얘기인가요? 난 몰랐는데 선배한테 들었단 얘기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어는 요것만 봐. 매립, 간척 이 말이 나오면 메꿨구나. 만들었구나. 뭐를? 토지를.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다. 요 단어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 매립, 간척이란 말은 없던 땅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건축물. 건축물을 내가 만들었다. 그럼 뭐가 되는 걸까요? 신축, 건축, 재축 다 들어가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없던 땅을 만들었다 이거야. 이런 것들은 이 단어의 뜻만 알면 되는 거야. 쓰고 외울 필요 없잖아. 건축이 나왔어. 없던 게 만들었구나. 무슨 취득? 없던 게 나오면 다 원시 취득이야.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차량, 기계, 선박, 항공기 나오잖아. 차량만 공부하면 돼. 그럼 자동차를 만든다는 단어는 어떤 게 있을까? 자동차를 만든다 그러면 뭐 조립이라는 말 쓸 수 있고 제조, 생산 이런 말 쓰겠죠. 그 다음 선박, 배는 만든다는 표현을 뭐라고 쓰죠? 건조한다 이러죠. 항공기 만드는 걸 조립한다 그러죠. 이것까지 다 썼어요? 이건 안 나와. 필요 없어. 뭘 써? 얘만 신경 쓰니까. 나머지는 안 써도 답이 나오잖아. 좀 더 있다 얘기할 걸 다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점유물.
민법상의 시효취득이 있죠. 내 땅이 아니야. 내가 일정 기간 점유하면 소유권 인정받죠. 부동산은 몇 년 점유? 20년. 오우 잘하네. 그럼 동산은? 딴 것도 못하는구나. 10년이죠. 됐어 괜찮아. 세법은 10년 20년 필요 없어. 그냥 점유물 시효취득. 내 땅은 안 됐는데 내 땅이 비로소 됐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아까 배웠죠.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은 출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내가 만든 거야. 내가 개발한 거야. 내가 광산 찾아낸 거야. 출원이라는 말은 원래는 광산이 아니었었는데 내가 찾아냈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슨 취득이 돼? 원시 취득이 된다는 얘기죠. 말 이해가시나? 원시 취득은 이런 것들이야. 이 중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매립, 간척만 신경 쓰라 이게야. 나머진 몰라도 되는겨.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은 승계, 남의 걸 가져온 거야. 돈 주고 가져오면은 유상승계, 공짜로 가져오면은 무상승계. 그럼 무상승계는 상속과 뭐가 있다? 증여가 있다는 얘기죠. 상속과 증여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유상승계는 뭐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매매, 그 다음에 교환, 이런 것들. 뭐 현금 출자, 현물 출자 몰라도 돼. 그러니까 내가 만들면 원시취득, 남의 걸 가져오면 승계취득, 남의 거를 돈 주고 가져오면 유상, 공짜로 가져오면 무상이 됩니다. 끝. 단어만 알면 돼. 세법에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세법은 원시취득도 취득세 과세하고 승계취득도 과세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과세, 얘도 과세야. 다. 취득은 무조건 과세가 돼. 다만 이 중에서 차량, 기계, 선박, 항공기, 얘는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언제만 취득으로 본다? 승계 취득. 이게 중요한 거죠. 자동차만 공부해도 돼요. 같이 나오니까. 자동차는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승계 취득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양식광어. 양식광어도 출원, 원시 취득은 취득세가 어떻게 된다? 면제가 된다. 면제가 된다. 승계 취득일 때만 과세가 된다. 얘랑 같이 공부하면 돼.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라고 그랬잖아. 광산 개발하면 상 줘야 돼. 고생했구나. 광산에 미친 사람들 봤어요? 보물을 쫓아가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광산 금맥 찾는 사람. 근데 이분들이 어떡하냐? 꽂았어. 비용도 많이 들어가. 그럼 조금 찾긴 찾았는데 광산이 적어. 그럼 이걸로 해서 다시 다른 땅을 파는 거지. 안 나왔어. 그럼 투자자들 모으는 거지. 또 안 나왔어. 그럼 사기가 되는 거고. 그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에 매력 빠진 분들은 허구한 날 이거 땅 팔아 다닌대. 그러니까 뭐랄까 미쳤다는 표현은 그러고 광적으로 집착하는 분은 딱 둘이래요. 광산 찾는 사람, 금맥. 한 방이니까. 두 번째가 뭐냐? 바다에 보물선 찾는 사람. 얼마 전에도 크게 나왔잖아. 결국 사기라고 밝혀졌습니다만. 이 두 가지에 미친 사람들은요. 전 재산, 가정 포기하고 전 재산 집어넣고 비뜯어서 그거 알아다닌대. 왜? 한 방이면 지나온 걸 다 보상받으니까. 한 방이 안 돼서 그런 거지. 멋있잖아요? 근데 요거 말고도 또 이렇게 집착하는 분 있잖아. 로또 복권. 그거는 똑같은 거지 뭐. 이거 하면서도 내가 찔리는 게 저도 이제 가는 데마다 지역별로 로또를 삽니다. 어디가 지역이 좋은가. 그런데 5,000원짜리 딱 하나 맞았어요. 언젠간 되겠지 하고. 근데 어느 지역에서 1등이 나왔어. 평상시 한 번도 안 나오던 데인데 편의점인데. 내가 매주가 샀거든. 2주에 한 번씩 강의 나가던 데인데.
근데 2주 뒤에 가보니까 전주에 거기서 1등이 당첨된 거예요. 꼭 내 건데 그런 것 같은 착각을 들 정도로 묘하죠. 그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 나한테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 뭐냐면은 저기 가서 복권 살 때 그 전날에 거기 가서 복권 사야지 하는 동기부여하면 힘든 게 없어. 나 스스로한테. 안 그러면 이거 매일 7시간씩 아침에 4시간 쉬었다 저녁에 3시간 하고 집에 가면 또 잠깐 자고 또 아침에 나가고 힘들잖아. 그래서 저는 끝날 때 마지막 끝날 때까지 생생하거든. 그 동기부여 스스로.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여러분도 이 얘기는 동기부여를 가지란 말이야. 스스로. 오늘 아침에 가면은 뭐 어느 과목이다 교수님이다 그럼 아이고 그럼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 또는 점심 때 그 옆에 분들하고 저 짜장면 먹으러 가야지. 이런 동기부여 일부러 해. 그럼 피곤하지가 않아. 스트레스 없어요. 저희 같으면 매일 웃어야 되잖아. 이랬어요 저랬어요. 답답할 때도. 그러니까 이런 동기부여하면 지금도 뭐야. 그럼 아침에 너무 일찍이니까 안 팔잖아. 그래서 이따가 살라고. 그럼 또 동기부여 뭐냐. 오늘 점심 때 뭘 먹지? 그때 이걸 해줘요. 저녁에 막 피곤할 거 아니야. 오늘 집에 갈 때는 치킨을 좀 사갖고 들어가서 캔맥주 하나에다 다리 하나 뜯고 자자. 그 희망으로. 그럼 왔다 갔다가 힘들지가 않거든. 내가 잘못된 생각인가?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강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팔팔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 없이 합니다. 또 이 정도 얘기했으니까 더 설명한 거 다 까먹었겠지 뭐.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고 쉬는 시간 갖죠. 사실상의 취득은 지금 샀어. 근데 내가 최초야. 무슨 취득? 원시 취득. 남의 거 가져왔어. 승계 취득. 이 중에 매립, 간척이라는 단어만 공부합니다. 매립, 간척은 없던 땅을 만들었다. 토지에 무슨 취득이 된다? 원시 취득이 됩니다. 그래서 세법은 세율이 있는데 이럴 때마다 달라. 그러니까 승계 취득할 때 세율이 다르고 그 다음에 원시 취득할 때 세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구별하는 이유가 그거다. 그래서 먼저 이번 시간에는 사실상의 취득은 언제 산 거다? 지금 샀다. 만들었으면 원시 취득, 남의 걸 가져오면 승계 취득. 그러나 차량은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않고 승계 취득일 때만 과세가 된다. 끝.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럼 이제 간주 취득이 들어가거든요. 간주 취득은 여러분이 친해져야 됩니다. 얘는 설명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간단히 볼게요. 74쪽에 보면은 취득 개념 나와 있죠. 여기는 너무 편하게 나왔어. 괄호 1번 원칙에 보면은 두 번째 줄 가운데 밑줄 원시 취득, 괄호 건너뛰고 밑에 승계 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그러니까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75쪽에 양괄호 2번 예외, 요거 밑줄 쳐야죠. 차량, 기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어떨 때만 취득으로 본다. 동그라미 승계 취득에 대해서만. 그것만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의 밑줄 간주 취득은 친해져야 됩니다. 요건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 커피들도 한 잔씩